이번 강의에서는 그 자바가 제공해주는 이제 또 하나의 좋은 건 인터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익명 클래스, 나중에 이제 또 다룰 텐데, 익명 클래스 혹은 이건 무명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이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전 강의에서 간략하게 다뤘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떠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서로 간에 정해진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보통 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의할 때는 그 서로 다른 모듈, 이게 이제 하드웨어 모듈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모듈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서로 다른 모듈 간의 연결 및 소통을 위해서 상호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표준 규격, 그런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a set of procedures 혹은 a set of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TV에 전원을 넣기 위해서 이 플러그를 가지고 컨센트에다가 이렇게 낍지요. 이게 이제 다 인터페이스예요. 여기 이제 전원, 여기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전기줄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고, 여기는 이제 TV가 있죠. 그러니까 TV하고 이 전원을 넣기 위해서 연결하는 하나의 규격이, 이건 하드웨어 규격이죠. 뭐 구멍의 크기는 몇 미리로 하고 이런 게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센트는 그런 규격이 잡혀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도 다 꽂아 들어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플러그도 규격이 이제 두께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모든 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만들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 그 서로 간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또 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죠. 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이라는 게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이 있을 때 이 모듈에서 이 모듈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그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메시지 이름은 이렇게 주고 데이터는 이렇게 넘겨라 하는 이런 규격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규격 잡은 걸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자바 인터페이스는 그 앞에서 다뤘듯이 그 추상 메소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는 다 추상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필드는 선언할 수 없고 상수만 선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바 인터페이스는 그 생성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 추상 메소드가 다 추상 메소드. 즉 추상 메소드는 그 시그니처만 존재하고, 근데 시그니처에 이제 반환형까지 들어가는데 반환형과 그 메소드 이름과 매개 변수만 선언되고 바디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되고 또 필드도 선언이 안 되면서 상수만 선언이 가능한 그런 일종의 타입은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성되는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디가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형식, 그 어떤 메소드가 있다, 어떤 메소드가 있다라는 메소드 이름과 그 메소드는 그 파라메타로서 이런 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반환은 이런 타입을 반환한다. 라는 것만 딱 정해져 있고 바디가 없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다른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구현을 해야만 돼요. 임플리멘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속받는 개념과 구현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상속은 그 슈퍼, 즉 상위 클래스, 자기의 바로 위에 있는 클래스, 상속받는 클래스에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의 메소드와 필드들을 자기 것처럼 다 내려받아서 자기 거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이 바디가 없죠. 바디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받아서 구현을 해야 돼요. 즉 이제 바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속받는다고 안 하고 임플리멘트한다, 구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보면은 이런 TV나 그 냉장고나 뭐 기타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턴온, 그
전원을 켜는 거하고 전원을 끄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전원을 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스위치 갖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이게 돌려서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알아서 구현해라. 다만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는 턴은 그 메소드는 이렇게 그 정의된다. 그래서 이름은 턴온이고 파라메타는 없고, 그래서 턴 오프고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메소드를 가져가서 너네가 구현해서 써라. 그거는 이 TV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또 냉장고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그럼 어떻게 선언하느냐 하면은,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형식은 퍼블릭 붙이고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라고 안 합니다. 클래스라고 쓰질 않고 인터페이스라고 썼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도 이름 붙이듯이 인터페이스에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써주고, 이제 클래스 만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상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를 계속 정의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이 추상 메소드는 이름이 뭐고 파라메타는 뭐를 받는다. 그리고 리턴 타입은 뭐를 해준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이건 2가 되겠죠. 이름은 이것이고 파라메타는 뭘 받고 리턴 타입은 뭘 해준다라는 거를 쫙 나열을 해줘. 그래서 가지고 중괄호를 닫으면 이게 인터페이스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리모트 컨트롤러 같은 리모컨 같은 거를 인터페이스로 이제 쓰는 경우가 요새 많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이걸 인터페이스로 해서 턴온, 턴오프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파라메타는 필요 없다. 얘는. 그리고 이제 리턴 값도 타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기가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를 받아먹는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내 이 클래스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내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디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그대로 요 파라메터를 가지고 가서 동작을 시키고, 동작을 해가지고 반환은 요 타입을 절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 퍼블릭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그 턴온, 턴오프라는 이제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즉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상수는 지금 전원 안 돼 있고. 그러면 텔레비전이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키고 이제 턴온, 턴오프에도 텔레비전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가서 구현한다, 임플리멘트한다. 그래가지고 퍼블릭 턴온 해가지고 요 똑같죠. 반환형 똑같고 그 이름 똑같고 파라메터 똑같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턴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제 메소드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바디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턴오프도 똑같이 여기다 이제 메소드를 구현해 주면 돼요. 여기 이제 코드가 이게 기술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텔레비전은 그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으면 그게 이제 클래스가 돼요. 걔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t.turnoff, t.turnoff 해가지고 그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간단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하나 한다. 우리가 만든다 쳐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 어떤 정적 속성과 동적 속성을 이제 설계를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한다는 개념은 대부분 인터페이스를 만들는 게 대충 되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 설계한 다음에 이제 구현은 이제 그 다음에 각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정적 특성은 대개 이제 상수로 만들어주고, 즉 최대 속력 혹은 최대 RPM, 그 엔진 회전수예요. 레볼루션 퍼 미니트 해가지고 그 최대 회전수, 그 다음에 최대 기어 변속 범위, 그 맥스 기어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단 기어다, 4단 기어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특성은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과 반환형을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고 파라메터들.
그다음에 그래서 스타트 엔진, 그다음에 기어 체인지 하면 여기 이제 몇 단으로 체인지할 거냐면 기어 값을 집어넣어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스피드를 세팅하는 셋 스피드 하면은 스피드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걸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턴 핸들, 뭐 핸들을 이제 조정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도 움직일 거냐. 근데 사실 이제 여기 방향도 사실 있어야 되죠. 우측으로 몇 도, 왼쪽으로 몇 도. 근데 어쨌든 도수만 몇 도 움직일 거냐면 그 각도만 파라미터를 받는다 치고, 그다음에 시동 끄는 스탑 엔진,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잡아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잡을 때 그 오토노머스 카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 해가지고 상수 선언 파이널 인트 맥스 스피드는 200km per second, 맥스 RPM은 6000 RPM. 그러니까 6000 RPM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맥스 기어 체인지는 5단.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나서 요거 이제 이 꼴이 빠졌네요. 이 꼴 5 이제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소드는 스타트 엔진, 스탑 엔진, 기어 체인지, 세트 스피드, 턴 핸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주면 이게 이제 이 오토노머스 카에 대한 설계가 끝난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자동차, 이게 현대 자동차냐 뭐 대우 자동차냐 뭐 삼성 자동차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요 인터페이스를 갖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인터페이스는 표준화 협회에서, 자동차 협회에서 이런 기능을 반드시 자동차는 가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야 될 기능을 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스타트라는 거는 이제 코 구현하고, 그다음에 스탑 구현하고, 그다음에 셋 스피드 구현하고, 턴 핸들 구현하고, 이제 이런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구현은 자동차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스타트 시키는 방법, 스탑하는 방법, 스피드를 세팅하는 방법, 핸들을 돌리는 방법, 기어 체인지를 하는 방법. 여기 이제 회사, 자동차 회사마다 너네들이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메소드 갖고 이런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터페이스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오토카를 가지고 이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은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오퍼레이트 카 OBJ는 뉴하고 이제 오토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토카, 그래서 obj.start, obj.set 해서 이제 불러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트 카라는 건 지금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오퍼레이트 카보다 그냥 오토카 이래 돼요. 오토카 타입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트 카는 일종의 그 얘의 위클래스, 얘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가 되겠죠. 오퍼레이트 카는 상속받는 클래스, 오퍼레이트 카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업캐스팅 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바가 실제로 지원해주고 있는 하나 인터페이스를 갖고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그 객체를 비교하는 그 인터페이스인데 그 이름이 이제 컴패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컴패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객체와 두 개의 객체를 서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뭘 비교할지 모르죠.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렇게 면적을 비교할지 부피를 비교할지 모르죠. 그런데 컴페어하는 메소드만 제공해주고 그 비교는 네가 필요할 때 가져가서 이제 구현은 면적 비교하면 면적 비교로 만들고 부피 비교할 건 부피 비교로 이렇게 해서 알아서 네가 써라, 구현해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컴패러블이라 해가지고 딱 컴페어 투라는 메소드 하나만 딱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리턴 타입은 정수형이고 요 이제 매개 변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서,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주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는 그 객체 타입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어떤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되냐? 다운캐스팅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페어 투라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 제공해주고 있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가 구현해서 써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렉탱귤라,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이게 면적 비교 뭐 이런 거 할 때 쓰겠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 이제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컴패러블이라는
이제 그 자바가 지원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요 렉탱글에 이제 위드스하고 하이트라는 이제 필드 정해주고 이제 투스트링이라는 이제 메소드하고 렉탱글이라는 이제 생성자 얘는 이제 요 생성하면서 그 위드스와 하이트를 주면은 그걸 이제 W하고 H를 받아서 위드스하고 하이트에다 집어넣어 주죠. 그리고 이제 get area 그러니까 면적 비교일 거예요. 그 리턴해 갖고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곱해 가지고 리턴해 주는 거죠. 그 정수를 리턴해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ompare to라는 그 인터페이스 얘가 이제 comparable이라는 게 이제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compare to 메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 갖고 이제 요 구현할 때는 얘는 어떤 짓을 하냐면 요 오브젝트 타입 최상위 타입을 받아 가지고 요거를 렉탱글 타입으로 이제 다운 캐스팅 해 가지고 그 렉탱글 타입에다가 이제 대체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요 객체 요 렉탱글 객체에서 면적을 얻고 그다음에 요 아더 파라미터로 주어진 아더라는 객체에서 면적을 또 구해 가지고 그게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고 크면은 1을 리턴해 주고 같으면 0을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이제 면적 비교로 나는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면적 비교로 구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테스팅할 때는 메인 메소드에서 렉탱글 두 개를 객체를 R1, R2로 생성을 해가지고 R1을 R2하고 비교할 때 이제 R1 compare to 메소드를 이제 얘는 이제 compare to를 구현했으니까 그 구현한 compare to를 해서 R2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받는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얘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렉탱글 타입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가 1이면은 R1이 더 크다는 거죠. 0이면 두 개가 같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R2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리턴 결과를 내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인터페이스, 요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라는 게 to compare라는 메소드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딱 추상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함수형 인터페이스. 람다 익스프레션에도 이제 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딱 추상 메소드 하나로만 딱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그 인터페이스 자체도 타입입니다. 그 다만 그러니까 클래스와 같이 취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클래스처럼.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도 하나의 타입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조 변수의 인터페이스 타입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객체 타입으로 간주되고 그 참조 변수에 할당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페이스 선언은 클래스 선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타입을 하나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OBJ는 뉴 텔레비전 하면은 이 텔레비전은 지금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사실 상위 타입이에요. 얘 텔레비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클래스 안에서 상속받은 타입의 형태에서 슈퍼 타입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놓고 obj.turn-on, obj.turn-off 하면 텔레비전 객체가 이제 obj에다 할당됐고 이 turn-on, turn-off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컴패러블 타입도 존재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퍼블릭 인터페이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 이제 find largest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은 이제 오브젝트 어느 놈이 크다라는 걸 큰 타입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컴패러블 obj1은 컴패러블에서 그 오브젝트 1을 컴패러블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바꿔주고 얘도 이제 컴패러블 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그 다운캐스팅해서 OBJ에다 연결해 줘야 되죠. 이건 다운캐스팅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BJ1과 OBJ2를 이제 비교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OBJ1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OBJ1을 리턴해주고, 이게 0 이하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Q2가 같거나 오브젝트 2가 더 크기 때문에 오브젝트 2를 리턴해준다.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타입 형태로 잡아서 구현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안 배우는데 그 자바가 제공하는 GUI가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마우스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다음에 드래깅하는 거, 두 번 누르는 거, 이런 롱 클릭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버튼의 각 버튼의 동작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마우스 버튼의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 메소드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메소드는 그거 눌렸을 때 무슨 짓을 할 건지는 그 구현하는 사람이 받아서 알아서 구현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가 액션 리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의 액션을 리슨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죠. 요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는 한 개의 딱 메소드만,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액션 퍼폼드.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파라메타로서 그 액션 이벤트라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형 인터페이스죠. 그 마우스 버튼이든 그 키보드든 이런 입력을 받아먹는 그런 장치에 대한 동작을 구현해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함수형 인터페이스예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액션 리스너는 타이머 이벤트를 처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타이머 클래스는 어떤 주어진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밀리세컨 단위로 주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액션 퍼폼들을 지가 알아서 구동시킵니다. 그 타임이 딱 파이어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해요. 콜백 펑션이라고 하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바가 호출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타이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초에 한 번씩 빕빕 하는 소리를 내는 건데, 소리를 질질 내지 않고 이제 빕비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로 하는 그런 출력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요 액션 리슨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보면은 이제 마이 클래스가 그 액션 리스너를 이제 임플리멘트 한다. 그러면 이제 요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에서 삐삐 벨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로 내준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삐비라는 메시지를 해주는 거고, 이제 이게 콜백 함수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 되면 콜백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액션 리스너를 타입을 해서 요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요거 이제 마이 클래스가 액션 리스너를 구현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업캐스팅이 되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1000ms, 즉 1초가 되면, 1초가 지나면 리스너를 구동시킨다, 이런 거예요. 이 리스너를 즉 마이 클래스를 구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머를 스타트 시켜라. 이제 이때부터 타이머가 갑니다. 타이머가 동작하면 이제 for 루프를 돌면서 for i를 1부터 100까지 해서 요 트라이 캐치는 나중에 오류 처리해서 보시기로 하고, thread.sleep, 요 thread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렇게 되면 sleep이라는 걸 하고 여기다 1000ms면 1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프로세스가, 요 자바 thread가, 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딱 멈춰서 가만히 있습니다. 1초 동안. 그래서 1초가 탁 되면은 요거 이제 구동이 되죠. 요 마이 클래스가 구동이 되면서 액션 퍼폼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삐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이제 이거 끝나가지고 또 다시 for 루프를 또 들어갑니다. 그럼 i가 2가 되면서 또 1초를 쉬어요. 쉬면은 1초 딱 되는 순간에 또 요게 구동합니다. 액션 퍼폼드가. 그래서 또 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빕이 몇 개 찍힐까요? 이렇게 해서 빕 하면서 100개 찍힐 거예요. 0에서 99번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가 제공해주는 GUI 인터페이스, 이제 이런 걸 GUI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이런
한 개의 메소드로 구성된 물론 두 개 이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로 된 함수형 인터페이스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와 같은 타입을 갖기 때문에 타입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처럼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에는 상속이 아니라 구현 관계지만 인터페이스들 간에는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면 어떤 인터페이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면 확장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즉, 근데 이제 또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은 다중 상속을 허용한다.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클래스 간에는 다중 상속은 안 되지만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은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선언을 하면서 익스텐스, 얘도 똑같이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도 익스텐스를 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리모트 컨트롤이 리모트 컨트롤을 상속에서 상속받는다 이래 놓으면 인터페이스 상속이죠. 그래서 아까 리모트 컨트롤은 턴온과 턴오프가 있죠. 추상 메소드 두 개가 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자기의 추상 메소드로 들은 거. 그리고 자기가 고유로 가지는 어드밴스드는 볼륨업, 볼륨 다운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또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어드밴스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는 4개의 추상 메소드를 갖게 되죠. 턴온, 턴오프. 그거는 여기서 받아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볼륨업, 볼륨 다운은 자기 자체로서 갖게 되는. 그래서 4개의 인터페이스를 갖게 된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했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얘에서 이 다중 상속이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게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다면 요거 요렇게 표시하면 클래스 B가 클래스 A로부터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익스텐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가져다가 구현을 할 때는 임플리멘트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슈퍼 타입으로 동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간에도 상속이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다중 상속이 된다. 다중 상속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클래스 간에는 다중 상속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중 상속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슈퍼 클래스 해가지고 슈퍼 A, 클래스 슈퍼 B, 클래스 서브에서 익스텐스, 슈퍼 A, 슈퍼 B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걸 다중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죠. 클래스 간에는 다중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다중 상속을 허용한다고 해보세요. 만약 다중 상속을 왜 허용을 안 하냐면 클래스 간에는 다중 상속에서 슈퍼 A에서 인트 X라는 변수 필드를 쓰고 있고 슈퍼 B에서도 인트 X B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에서 다 상속을 받게 되면 나중에 서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브에서 X를 액세스할 때 이 X가 슈퍼 A에서 상속받은 A인지 슈퍼 B에서 상속받은 X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상속인 경우는 클래스 간에서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가 없죠. 메소드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메소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간에는 얼마든지 다중 상속을 허용해 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다중 상속하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구현을 해주면 되니까.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중 상속의 효과를 보면은 이제 어떤 클래스 쉐이프가 있고 얘한테 이제 필드 XY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로우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구현이 안 돼 있죠. 이 렉탱글은 쉐이프를 해서 상속받고 그 다음에 드로우블은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보면은 렉탱글은 쉐이프 클래스는 상속받고 즉 프로텍트 인터 XY는 자기 거로 가져오고 드로우블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니까 드로우를 내가 구현해 줘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필드가 프로텍티드 인트 XY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유하게 선언하는 위드스 화이트 필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로우는 자기가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는 자기가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쓰고 드로우블이라는 메소드도 그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가 구현해서 쓰는 거지만 이처럼 다중 상속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들 2개 이상을 다중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다중 상속받으면서 구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블, 인터페이스 플라이어블. 이건 운전 지상 운전이고 얘는 비행 운전이죠. 그래서 얘는 드라이브고 얘는 플라이라고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플라잉 카 나르는 자동차와는 요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2개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2개를 구현 다음에는 요 드라이브도 구현을 하고 플라이어블도 구현하고,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 각 플라잉 카를 생성해서 드라이브도 쓸 수 있고 플라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상속받아서 쓰는 것처럼, 물론 자기가 얘는 만들어 놓지 않고 얘가 본인이 구현은 했지만 꼭 2개를 다 상속받아서 쓰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내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클래스는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는 구현하고,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2개를 상속받고 또 3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있으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중 상속 효과는 한 클래스는 진짜 상속을 받고 한 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이러면 2개의 그 어떤 클래스로부터 꼭 상속받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 2개를 이상을 구현하면 꼭 그 결국 인터페이스가 있는 메소드를 자기가 가져와서 구현해서 쓰니까 이걸 다 상속받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체는 그 2개의 다중 상속이 또 된다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클래스 A extends B, 이래서 얘는 다중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그래서 이거 뭐 B, C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A extends, 인터페이스도 상속할 때는 extends를 쓴다고 그랬죠. 여기다 B, C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이상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확장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도 다중 상속시켜서 써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상수를 공유하고 싶을 때, 어떤 상수들을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가 공동으로 쓰고자 하는 상수들을 공유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그 인터페이스 데이스라는 걸 선언해서 여기다 상수를 선언하는 거니까 public static final int 해가지고 Sunday는 1, Monday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수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데이 테스트에서 implement day, days 해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니, 구현할 건 사실 없죠. 다만 그 인터페이스를 자기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implement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럼 데이스에서 얘는 그냥 여기서 일요일하고 썬데이 찍어주면 1하고 찍습니다. 썬데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데이스를 다 임플리멘트만 해주면 이걸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거를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넘이었죠. 이넘 데이스 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제 썬데이, 먼데이 하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쓰기 더 편하죠. 훨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넘을 가지고 선언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 갖고 하면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제 디폴트 메소드와 정적 메소드를 가지고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